1994년 중국 호난성의 한 교도소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 수감자가 임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임신한 여성은 샤리안이라는 3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호난성 교도소에서 2년이나 복역 중인 여죄수여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임신이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교도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감 중인 죄수가 임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교도소 내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발견된 것으로 만약 산부인과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출산 날짜가 다가와서야 발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도소 내의 교도관들은 대부분 여성이라서 여죄수가 남자 교도관들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구심만 커져갔습니다. 여죄수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도소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팀장을 불렀는데 부르셨다고. 야 임마! 나 힘을 받고 싶어?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죄수가 임신을 하는 거야 이놈아? 누구야?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고? 저도 교도소 생활 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야! 혹시 애 아빠가 너 아니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너 요즘에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며? 네가 아니면은 야 당장 나가서 그 CCTV 녹화된 거 다 찾아보고 보고해. 그 여죄수 이름이 뭐더라? 샤리안입니다. 그래 샤리안. 동선 파악해서 그놈 반드시 찾아내. 알았어? 그놈 못 잡으면 너나 나나 옷 벗는다고. 그리고 말해서 안 들으면 지하 독방에 집어넣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교도소 내에 설치된 모든 CCTV를 조사해본 팀장은 그동안 샤리안이 이동했던 동선은 항상 일정해 별다른 점을 찾지 못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과장은 교도관을 불렀는데 너 혹시 나 몰래 물건 들여온 거 있어? 뭘 말씀입니까? 정자 말이야. 정자를 어떻게 교도소로 들여온단 말입니까? 너 생각 한번 해보라. 여기 교도소에 남자라고 해봐야 너하고 나 그리고 성준이, 대성이 그리고 소장님 뿐이잖아. 몇 안 되잖아. 그런데 여자수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 에이, 미치겠네. 너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신혼이라 집에 예쁜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대성이 교도관님 아닙니까? 얼마 전부터 형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하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에이, 어쩐지. 대성이 그놈 얼마 전부터 술 한잔 사달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 발정난 고양이처럼 얼마나 앙알거리던지. 그런데 대성이 형님이 먼저 유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샤리안이 일부러 교도소에 문제를 일으켜서 출소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말입니다. 그 여자 알고 봤더니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6개월만 있으면 출소인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알았어. 출소를 얼마 앞둔 여자수가 일부러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이잖아. 누군가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장님이 한 번씩 교도소에 내려오시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교도관과 상의를 마친 과장은 4층 계단을 올라 소장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소인 같습니다. CCTV에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혼자 임신이라도 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 네 와이프도 혼자 임신했어? 아니지 말입니다. 저하고 해서 임신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잡아오란 말이야. 당장 나가. 과장에게 소리를 지르던 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스타프.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그 남자 죄수놈이 여자 죄수복 훔쳐입고 갈아입고 와서 여자 감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죄수들 전체 끄집어내서 신체 검사하도록 해. 뭐해? 빨리 당장 달려가지 않고. 자. 모두 밖으로 나와서 한 줄로 선다. 알았습니까? 방 안에 있던 죄수들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구타당할 것이 두려워 재빨리 뛰어나왔습니다. 교도관은 보건실 간호사와 함께 한 명 한 명 옷을 벗겨 정말 여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똑바로 서! 짜증나. 어딜 만져요? 교도소라고 뭐 인권도 없어요? 미안하다. 옆구리인 줄 알았다. 몸이 어디가 어딘지 이거 뭐 구분이 돼야 말이지. 통과! 다음! 상의 탈의하고 한 발 앞으로 나온다. 여성 죄수들은 교도관의 명령에 따라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교도관이 하는 말 못 들었습니까? 상의 탈의한 후 앞으로 나옵니다. 한 여죄수가 교도관의 명령에도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교도관은 거기!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상의 탈의 안 해? 어머, 이건 너무 세요. 그때 신체 검사를 하던 교도관이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며 여기 이상합니다! 과장은 수상한 죄수가 발견되었다는 말에 그쪽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벗어! 과장은 흥분해 여죄수를 끌고 나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자 이게 뭐야? 야, 바지도 벗어봐. 야, 너 남자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들은 거냐? 여성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과 관리가 철저해 남자 죄수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그 안에서 남자 죄수가 발견되자 교도소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남자 죄수의 이름은 리준이었고 단발에 화장기 없는 그녀는 외모만으로 보아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리준은 경제사범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아주 특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혼인한 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한 어머니는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리주는 홀아버지 아래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리주는 성장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식사 준비며 빨래까지 모두 아버지와 리준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누구야? 마당으로 나가본 아버지는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숨어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신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신지.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잠시 후 건장한 남성들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나와! 안 나와! 여기로 들어가는 거 다 봤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남의 집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너는 딱 쓰고 좀 전에 들어간 여자 어딨어?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건달들은 아버지를 비꼬며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신고해보시지. 에? 돈 떼먹고 도망친 년 잡으러 왔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나이도 어리게 생겼던데 무슨 빚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2,900원인데 왜? 당신이 물어주게 하려고? 그 돈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돈을 가지고 나오며 자, 이거면 당신들이 원하는 금액과 비슷할 거요. 이것으로 저 아가씨의 빚은 끝내기로 합시다. 아이고라. 에이, 운전인 줄 알아? 아가씨를 쫓아왔던 건달들은 돈을 받은 후 돌아갔고 아버지는 집에 숨어 들어온 여성 양페이를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부인 없이 혼자 지내던 아버지 장민은 그녀와 정이 들어버렸는데 아들과 비슷한 또래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던 장민이 트럭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장민이 사망하고 혼자가 된 양페이는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던 리준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어떤 관계로 지내던 불쾌할 사람도 기분 나빠할 사람도 없어 밤마다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양페이는 이런 상황이 불안해 언젠가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했는데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자기, 우리 이러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마을 떠나자.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때 창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등골이 오싹해진 양페이는 거기 누구세요? 거기 누구예요? 잠깐 있어봐. 내가 나가볼게. 리준이 마당으로 나가 집안을 엿보던 도둑놈을 붙잡았는데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서 뭐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이게 애비한테 할 짓이냐? 할 짓이냐고! 엄마, 빨리 일어나. 동네 창피하니까. 야, 이놈아! 동네 사람들이
하도 수군거려서 정말인가 하고 와봤더니 아이고야 이 사실이었네. 그날 이후 리진과 양페이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먼 곳으로 떠난 두 사람은 이사한 후에도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아이고머니나 이상하네.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이고머니나, 내 정신 좀 봐.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리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하느라 고통스러웠던 그녀는 묘책을 생각해냈는데, 조금만 더 올려봐. 아니, 지금 그대로 불의전을 놔두면 배에 걸친 전대처럼 된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긴 머리 가발 쓰고 원피스 입고 다녀. 꼭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사람들한테 의심받아서 좋을 거 없잖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가 내 딸인 줄 안다고. 그날 이후 리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 입기 시작한 여자옷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지지 않아 리준은 성격도 옷차림도 말투도 점점 여성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금고에서 일하다 돈 문제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교도소에 배치된 그는 교도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서류상에는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경찰관에게 돈을 주며 사정을 했는데, 아저씨,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서류에 여자라고만 입력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남자를 넣지 여자로 표기달라는 거야? 저 수년 동안 여자로 살아서 남자 교도소에서는 죽어도 생활 못해요. 저 마을 사람들 속이느라 여자 신분증도 있어요.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쓸 테니까 제발요. 돈? 아니, 그럼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요?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교도관에게 돈을 주고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 성공적으로 여자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머리도 여성처럼 길고 옷도 치마를 입고 있다 보니 교도소 서류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여성으로 표기한 후 여자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여자 교도소의 허술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죄수가 워낙 많다 보니 수감자가 진짜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만 확인한 채 교도소에 수감시켰습니다. 2년 전 한방에 배정된 리준과 차리안이 친해지면서 리준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여가 시간이나 사람이 없을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리준은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남자 교도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생활했고, 샤리아는 여자 교도소에서 조기 출소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